남자 박근혜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남근 윤석열. 김용배 의원이 우리 방송의 고정 출연자시잖아요. 최고위원 회의에서 바로 그 말 던지시더만. 어제 우리 썸네일 남자 박근혜. 어차피 뱉을 건데 왜 숨을 쉬냐. 세금 걷어서 나눠주느니 안 걷는 게 낫다. 이거는 윤석열의 역대급 말실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지사가 보고 바로 듣고 웃어버렸잖아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 모자란 한 두 사람 빼고는 막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어차피 뱉을 건데 왜 숨 쉬냐. 어차피 배고파질 건데 왜 밥 먹냐. 똑같은 거죠. 남자 박근혜라는 말이 맞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모자랄지도 몰라요. 박근혜는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정치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상류층 또는 지도층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자기 태도는 있었던 사람이에요. 윤석열은 그게 없어요. 공격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수도 자기 함정에 빠져버려요. 이런 자가 어떻게 검찰총장을 했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총장은 지시만 하면 되고 검사들이 알아서 다 해줬기 때문에 이런 모자람에도 그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짜증이 납니다, 진짜. 그러니까 저는 뭐 양재택 검사도 검찰총장으로 그렇게 걸면 되던 사람이다.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우리가 몇 검사를 다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몇 명 아는 건데 그들 사람들 중에서 다 검찰총장 감이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나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호봉 올라가는 대로 되는 건가. 이제 뭐 그렇고 남자 박근혜 여러분들 앞으로 윤석열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남근이라고 불러주세요. 남근. 윤남근 씨. 이미지 프레임 짜는 거는 참 잘 된 것 같아요. 네. 엄청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별명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들 것 같다니까. 윤시번 뭐. 줄리 남편. 아 그건 아니라 그랬지. 줄리일 리가 없는 분의 남편. 오케이. 김용환이요.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거든요.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국민의힘 최초의 정치인인데 난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해. 자기 그렇죠. 당도 아닌 자기 곳에 당도 가면은. 아니고. 근데 자 지금 잘 들어 똥파리들 이야기하려고 나 아무것도 아닌 김용환 갖고 온 거야. 김용환이 아까 남자 박근혜처럼 김용환이 남자 김부선이라는 소리 듣는 사람이야. 김용환이 이재명 지사를 계속해서 공격해갖고 고소고발해서 사실은 대법원까지 간 게 김용환 때문이라고. 그래서 김용환이 이재명 지사가 전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사과를 했어야 돼요. 이자가 윤석열 캠프로 갔다. 김용환이하고 김부선이 이재명을 계속 공격할 때 그 유명한 똥파리 새끼들이 김용환을 계속 응원했었지. 그 김용환이 윤석열 캠프로 갔고 그 김부선이 조국 장관이 소송 건 강용석하고 같은 짬짬이 먹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얘네들은요. 만약에 조국 장관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나쁜 이야기하면 아니 좋은 이야기하면 조국 장관 팰 사람들이에요. 김용환하고 뭐 남경필 찍겠다고 했던 바로 그 자들 얘기예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앞서서 김경수 지사한테 했던 지시라던가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지금 그 주장까지 왔더라고요. 이낙연을 지지하면서. 이 김용환을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조국 장관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오면 손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치. 그들의 스탠스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 어떻게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사람이 뇌가 있으면 뇌세포가 100억 개 이상씩은 있는데 사고의 자체가 오직 한 개의 기준밖에 없을 수가 있죠. 너무 신기한 거야 그게. 얘네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비판을 놈들이야. 세상의 중심이 이재명 중심으로 돌고 있거든. 지들이 보기엔. 아니 김용환이가 윤석열 캠프를 갔는데 그들이 그렇게 응원했던 그 김용환이가 그러면은 이게 논리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면은 김용환이를 어쩌고저쩌고 막 이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결국은 얘네들이 하는 행위가 윤석열 응원하는 행위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믿음으로써 그 사람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누군가를 증오해서 그 사람의 반대 방향으로만 세상이 돌아간다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안에서는. 어떤 분이 어저께 저한테 어떤 그 소위 똥파리 유튜브 아니 저기 페이스북을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봤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게 당당한 거야. 댓글 다는 애들도 똥파리고 어떤 식이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새날 나가려고 민주당 토론을 취소했다는 거야. 저희가 그 정도 급은 되죠? 저희가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네? TV 토론보다 새날이 중요하다 이거야. 그 되게 신기한 족속들이에요. 이재명 지사가 새날 나가려고 민주당 후보들 토론을 취소해버렸대. 이재명 지사가 자기 당의 토론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정도 되면 경선을 왜 해요? 아니 새날이잖아. 나중에는 혹시나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최순실화 시킬 놈들이에요. 개인적으로 연락 잘 안 하거든요. 아까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지. 밤에 누군가 전화해서 형님이 했다는 짓이 그건데, 본인 형님이 했다는 짓이 그건데, 내가 이재명 지사랑 통화가 가능한 사람이야 자체를 아예 안 받는다 그러잖아.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만 더 알려줄게, 똥파라. 이재명 지사가 홍보비를 많이 써가지고 새날한테 광고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이야 이 새끼야.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지사가 팟캐스트 쪽에 팟빵이라고 하는 곳에 광고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도정 홍보를 위해서. 그러면 그 팟빵이 인기 있는 방송들한테만 가다가다 하나씩 줘요. 이번에 어디 맡아달라고. 그 인기 있는 방송이 돼본 적이 없으니 경기도가 우리한테 직접 광고를 주는 줄 아는데 팟빵 전체에 줘서 팟빵이나 알아서 나눠주는 거야. 그게 두 번째 진실이고. 뭐 할 말 있어요? 얘기해봐요. 아니 뭐 그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 순위가 높아서 광고가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냐고. 아니 근데 두 분 잘못 생각하시는 게 말을 해서 알아들을 애들 같으면 처음부터 그런 생각 안 해요.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마이크를 이쪽으로 옮겨. 왜냐면은 이쪽으로 옮기라고. 이쪽으로. 예, 그렇지. 자,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김영환이나 아니면 이번에 김부선이 새롭게 얻은 변호사 있잖아요. 마스크 100개 사주고 무료 변론 해주겠다고 나타났다는 그 변호사.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재명 지사와 정치적으로 적이 돼서 출마를 해서 경쟁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이 약간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내가 봤을 때 제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국민들한테 엄청 인기 많고 일을 잘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 사람들이 가진 선민의식과 열등감이 이런 식으로 발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솔직히 김영환이나 그 변호사나 좀 이름도 언급하기 싫은 그런 변호사들이 뭔가 하나 자기들한테는 이렇게 큰 잘못들이 있지만 티끌만한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측근 비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리를 막기 위한 비난을 끌어와가지고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는 뭐 매스미디어 뿐만 아니라 SNS가 이렇게 발달한 상황에서 하나하나 팩트체크가 되어 가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그 싶습니다. 김영환이가 김대중 대통령이 픽업한 정치인입니다. 치과의사 저쪽에 가면은 거기 무슨 동이더라. 거기 가면 본인이 운영했던 치과가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 그러니까 이게 흑화되는 거거든요.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개혁이래. 얘는 원래 반문의 선두주자였다고. 그 반문의 선두주자인 놈이 이재명을 고소해 주니까 김영환은 박수 쳤던 놈들이야. 그러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총뿌리 겨누는 것이 돼버리는 거야,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조국 장관 지지하는 것도 결국은 이재명 반대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조국 장관 이야기를 하면 조국 장관은 최재형이 국민의힘 입당한 거 문 대통령의 뜻이 배신당했다라는, 물론 이게 이제 페이스북에서 내려가긴 했는데, 최재형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할 때 민정수석이 조국 장관이었던 거잖아요. 난 역사상 이런 경우를 처음 보거든요. 이제 문 대통령을 대상화시키는 사람들 입장에선 인사 실패가 많네. 뭐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코드 인사가 아닌 인사의 대표적인, 그렇죠, 리스크의 리스크.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최소한 우리 정부를 위해서만 감사원장을 하지 않을 거야라는 기대치 때문에 그 자리를 앉혀줬을 때, 최재형이 문 대통령을 배신하고 중간에 임기 얼마 남지도 않았어 사실. 그거 하고 나가서 저쪽 당에 출마하는 것 자체는요, 최재형을 우리가 비판을 해야지
코드 인사 안 한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지만 좋게 보면 민주화의 상징 같은 거 이게. 아니 근데 저는 코드 인사라는 말에 좀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좀 전에도 비슷한 말인데 정치라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까 하는 거고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표를 받아서 그 방향으로 이끌도록 결정이 됐으며 그 방향으로 가는데 적합한 사람들 내가 대구로 가는데 적절한 운행 기관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이걸 목숨 깡그리 무시하고 탕평이라는 조선시대의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정치가 중립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이상한 개념을 갖다 붙이고 코드 인사라고 사실 코드 인사란 말 자체가 김대중 대통령일 때 언론들이 처음 쓰기 맞아요.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집어넣기 위한 맞아. 그런 방향이었지.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서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방향에 필요한 도구를 뭐를 쓸지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실패했을 경우에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지가 남는 문제일 뿐이지.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돼서 내가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데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내가 신세졌던 사람을 쓰는 거지 생판 모르는 사람을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갖다 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참사가 나는 겁니다. 여기 네, 이제 네. 이게 만약에 관례가 되잖아요. 그냥 입장 바꿔보면 되게 쉬울 거야. 입장 바꿔보면. 혹시나 니들이 정권을 잡았다 치자. 그래서 이제 국민들 눈치 보느라고 소위 탕평 인사를 했어. 근데 정권이 좀 인기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 하는 놈들이 갑자기 정부를 막 공격해. 그리고 상대편 당으로 들어가 버려. 엄청나게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나는 정말 중립시키려고 했는데 중립시키려고 하는 거를 문재인 정권이 탄압해가지고 건너갔다 논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거든. 아니야. 이 사람들 자체는 굉장히 편파적으로 뭔가를 해서 민주당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니까 이걸 핑계 삼아서 건너간 거거든. 가장 비열한 놈들인 거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뛰쳐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고요. 지금 국민의힘 부류에서 똑같이 한번 당해보면 아는데 내가 봤을 때 당해볼 기회는 없을 거예요. 왜? 정권을 못 잡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그 말씀하신 대로 조중동을 필두로 몰아가서 야 우리 쪽 인사도 한 명 꽂아줘라고 주장을 하는 거에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드 인사, 협치, 연정, 탕평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말자. 이걸 꼭 머리에 새기고 이게 근데 인사라는 게 우리도 사람 뽑아보고 직원 뽑아보고 패널 뽑아보고 하다 보면은 뭐 요즘에는 블라인드 채용이라 그래서 뭐 스펙 안 보고 최대한 그 사람을 존중해줘서 사람 뽑잖아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 마음에서도 우러난다고 봅니다. 물론 청와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하겠지만 이 사람의 깊은 마음속까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최재형도 겉으로 보면은 아이들도 입양해서 키우지, 기부 많이 하지,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 많이 하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까보니까 저런 사람인 줄 누가 알 수 있겠냐고요. 아니 원전 철거 문제 원전 그 정책을 가지고 하느님하고 대화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패널을 뽑아놨는데 똥파리 방송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극소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걸렸어. 그런 것처럼 이걸 다 추려내기가 힘들어서 이걸 정말 대통령 탓을 하기엔 정말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 들더라고요. 나는 그게 되게 의문스러운 게요. 그 똥파리 방송으로 넘어간 한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 할 때 광화문에서 이렇게 단식하고 막 그랬거든요. 박근혜 정부랑 싸우느라고. 그때가 사진 찍고 펜신 발휘하던 사람들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을 디스하는 게 작심하고 들어온 사람들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는 프락치를 많이 봤기 때문에 실제로 프락치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이쪽 담을 넘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그랬던 사람들인 것처럼 어떤 수순을 밟아가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좋다고 스토킹하는 사람이 스토킹 대상을 해야 하는 일은 아주 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거지. 패널 지금까지 합치면 거의 한 막 100명 이상 될 거야. 그중에 한두 명 넘어갔다고 나한테 사람 보는 눈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만큼 내가 탕평 인사를 한 거야 이 사람.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본 사람들은 내가 당평체. 사람 보는 게 없다고 그럴 때 난 사람 보는 눈 자체가 없어요. 사람 안 보거든요. 어떤 성향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지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지만 상대한테 내가 이거 잘못됐다라고 간섭을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에요. 근데 요소요소에 한 2년 동안 요소요소에 잘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웃고 넘어가. 알아서 고치겠지 하고. 안 고쳐졌지. 그래서 예를 들면 방송이 끝났다? 그만뒀다? 그런데 그것도 뭐 기분 나쁘게 그만둔 게 아니라 A를 다해서 그만뒀다? 그러면 난 이렇게 생각해. 또 미래도 기약을 했단 말이야. 예를 들면 볼메 임지한테 오늘 이 방송 여기서 끝내지만 조만간 다른 코너에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머릿속에는 자기가 잘린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잘렸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그 사람을 한 2년 막 3년 가까이 뭔가를 보장해줬으면 내가 돌아가서 내 개인 방송에서는 그 이야기 할 것 같거든요. 그동안 그 보살핌 때문에 이렇게 방송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눈치를 몇 번 줬거든. 안 되는 건데 그걸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분에 대한 고마움을 이야기 먼저 할 것 같거든. 난 잘렸어요. 왜 잘린지 몰라요. 이렇게.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났잖아요.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죄송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뒤에서 총을 쏴요. 그게 난 최재형이나 그러니까 윤석열 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감사원장 시켜준 게 문 대통령 아니면 가능했냐고요. 지금의 최재형이 문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았으면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지금의 윤석열이 문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았으면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마움이 없는 거죠. 비극이죠. 이자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우리 집은 부자였고 나는 언제나 승승장구였어. 나 판사로 있을 때도 좋은 평 들었어. 나는 한 달에 기부금도 많이 내고 자식도 입양해 키울 만큼 열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게 당연해. 근데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네? 하느님이 그거 아니라는데 나는 너를 배신할 거야. 너무 합리화가 잘 되시는 분들이죠. 저는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전자가 있나 봐. 우리 같은 사람 그렇게 못해. 좀 서운한 게 있더라도 나한테 준 큰 은혜가 훨씬 크잖아. 그럼 서운하면 기본적으로 그 뭔가 좀 그렇게 해줄 수 없는 뭔가가 있나 보다라고 이해하고 그 고마움을 먼저 기억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렇지 않은 유전자가 있다고. 프로님의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왜요? 잘못된 것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지적을 해야 본인이 잘못한 걸 알아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갑자기 이런 피해의식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따끔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태영청에서 게을리한 거죠. 그냥 간단한 아니, 이야기해서. 그건 내 나름대로 쉴드가 있어요. 자꾸 간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크리에이티브가 떨어져요. 왜? 이 소위 말하면 가이드라인이거든요. 프레임 하나 딱 넣어놓고 거기에다 맞추라고 하면 나머지 99%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방송 내용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태도로서 잘못된 문제들이 있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게 계속 겹쳐요. 거기다 계속 지적을 하게 되면 이런 크리에이티브가 필요한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속에서만 생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모르는 게 문제죠. 당연히 지켜야 될 걸 못 지키면서도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건 그 나이 또래는 지적해 줄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니까 고마움 모르고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99%는 은혜를 베푼 게 문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재형이나 윤석열 마인드가 그렇게 통용되는 거를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너무 비열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갈 데 없는 작것들 걷어줬더니 내 말이. 나중에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